서울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한 도시였다. 네온 사인과 헤드라이트, 수많은 욕망이 얽힌 채 밤조차 잠들지 않는 곳. 그 속에서 한 소년, 동혁은 늘 위를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세상 같았지만 그 불빛 속에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었다. 그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했고 아버지는 늘 지쳐 있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작은 노트북 하나, 그것이 소년에게는 가장 값진 꿈의 도구였다. 친구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동혁은 혼자 코드를 배우고 밤새 작은 화면 속에서 미래를 설계했다. 서울의 불빛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닿아야 할 미래의 신호였다. 대학생이 된 동혁의 삶은 치열했다. 낮에는 강의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노트북 앞에 앉았다. 다른 친구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 그는 값싼 커피로 졸음을 쫓았다.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은 교실에 모여 밤새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학생이 뭘 안다고 회사를 해. 그러나 동혁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에게 실패는 굴욕이 아니라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낡은 고시원 방에서 시작된 작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며 퍼져나갔다.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동혁의 작은 사무실은 곧 회사의 첫걸음이 되었다. 낮에는 고객을 만나 설득하고 밤에는 코드와 씨름하며 불을 끄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쉼없이 이어졌지만 동혁은 오직 조금만 더 라는 다짐으로 버텼다. 서울은 이제 동혁의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냈다. 사람들은 동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하늘에 새겨진 네온 사인처럼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다. 젊은 창업가에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린 그 순간,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바꿀 남자라 믿었다. 강남의 빌딩에는 이그니스의 간판이 빛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회의실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그의 한마디가 곧 시장의 흐름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쟁하듯 줄을 섰고 그가 선택한 사업은 곧 새로운 유행이 되었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하루는 끝없이 이어지는 계약과 강연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빛나는 무대 위, 청년들의 환호 속에서 그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그것이 곧 미래가 됩니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자랑했다. 화려한 무대에 폭발하는 플래시, 수많은 악수와 박수 속에서 동혁은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공이라 믿었다. 그러나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찬란했지만 그 아래에 도사아린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작은 금이 빠르게 번지듯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믿었던 직원의 기술 유출, 핵심 인재의 이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의 침체. 한때 기적이라 불렸던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변했고 언론의 조명은 찬사를 거둔 뒤 비난의 칼날로 돌아섰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은 이제 공허한 정막만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그니스는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억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잊고 익숙한 거실마저 낯선 공간이 되는 순간 동혁은 세상의 어떤 실패보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병,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아든 동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실의 흰 불빛 아래 아버지의 메마른 손을 잡으며 동혁은 깨달았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불빛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허한 환영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뿐이었다. 서울의 밤, 네온사인 아래에서 동혁은 오랜만에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를 잃었지만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운명은 잔혹했다. 어느 날 봉투 하나가 그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에서 종이를 펼친 순간 그의 눈은 점점 흔들렸다. 치매로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이제는 빚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냉혹한 미소를 지닌 마지막 투자자 김선우였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지. 내 어머니. 내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나는 그걸 가져갈 거야. 순간 동혁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김선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천천히 확실히 동혁의 희망을 짓밟았다. 그 밤 서울의 불빛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서도 동혁은 끝없는 고립과 절망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무릎 꿇은 그의 그림자는 도시의 빛 속에서 유난히 작고 왜소해 보였다. 그날 밤 그는 무너졌다. 그러나 무너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끝내 어머니마저 지켜낼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순간 동혁의 눈빛이 바뀌었다. 눈물로 젖어있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불처럼 타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고요했다. 복수는 뜨거움이 아니라 차가운 인내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낮에는 그는 막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찢어진 발꿈치, 남들이 보기엔 몰락한 청년일 뿐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달라졌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김선우의 흔적을 쫓았다. 법률 서적, 기업 보고서, 해외 계좌 추적 기록, 그리고 과거 그가 구축했던 인맥들. 그는 다시 배우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세상을 움직일 방법을 익혔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모든 걸 잃은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 동혁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단 하나, 어머니를 지켜내는 일외에는. 김선우. 당신이 내 어머니를 울렸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세상을 울려주겠다. 동혁의 삶은 복수의 도화선 위에 놓였다. 그는 다시 전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김선우. 서울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인물이었다. 새벽부터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정교하게 짜인 식단, 철저히 관리된 몸, 마치 그의 삶 자체가 관리의 결정체 같았다.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그곳에는 은행 임원, 대기업 이사,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선우가 있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미소 하나에 안도했다. 그는 이미 돈을 넘어 기준이 되어 있었다. 김선우의 사무실은 탁 트인 전망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전화 한 통이면 신흥 기업의 CEO가 달려왔고 많은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내부에는 조금의 이상 징조가 있었다. 대표님, 이번 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없다면 이익도 없는 법이죠. 두려워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의 자신감은 타인을 설득했고 그의 말은 곧 약속이 되었다. 해가 저물면 그는 또 다른 무대에 섰다. 서울의 문화예술을 후원하며 화려한 드레스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늘 주인공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김선우가 곧 세련됨의 상징이라고.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건 김선우 대표님의 큰 지원 덕분입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이 흐르고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도시의 흐름은 이제 내 손 안에 있군. 서울은 그의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제국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모든 제국은 화려할수록 무너지는 소리가 크다. 김선우의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다.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행사장에서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표님, 최근 보고된 자료 중 일부가 맞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시장은 늘 변동하는 법이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유리잔을 세게 쥐고 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와 함께하던 투자자, 늘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오던 사업가, 그들이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모두 그가 그토록 자신있게 장악했다고 믿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천천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단순한 흔들림일 뿐이야. 이건 위기가 아니야. 내가 정리할 수 있어. 그러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도시의 흐름은 내 손 안에 있다 했지. 그런데 왜 자꾸 새어나가는 거지?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김선우에게는 그 불빛이 더 이상 자신을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그저 김선우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의 몰락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이 있었다. 동혁이었다. 동혁은 낮에는 노동으로, 밤에는 기록으로 버텼다. 공사장에서 번 돈으로 자료를 사 모으고 대리 운전이 끝나면 인터넷 카페와 내부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눈은 오직 김선우만을 향해 있었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군. 당신이 감추려 했던 것들. 그날 김선우의 화려한 연설 뒤 동혁이 뿌린 작은 불씨가 퍼져나갔다. 익명의 계정에서 시작된 의혹은 곧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김 대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투자자 명단 중 일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몰랐다. 이 질문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저 우연한 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동혁이 던진 칼날이었다. 신뢰는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혁이 조금씩 쌓아 올린 증거들은 김선우의 기반을 하나하나 갉아먹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남은 것은 공허한 현실뿐이었다. 김선우 대표의 기업, 회계 조작 및 불법 자금 유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김선우의 오만이 만든 몰락이라 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그를 끝까지 무릎 꿇게 만든 동혁이었다. 김선우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이 위기는 곧 지나갈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앞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수를 벼른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동혁이었다. 여긴 아무나 올 자리가 아닌데. 이젠 아무나 와도 될 자리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당신 옆자리에 앉는 게 불가능했겠죠. 김선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내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군. 패배자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세상 이치인데. 맞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빚을 씌운 순간 당신은 날 끝까지 남게 만들었어요. 서류 한 묶음을 내미는 동혁. 김선우가 무심코 펼쳐본 순간 그의 손이 굳는다. 서류 속에는 숨겨진 비자금 계좌, 불법 투자 정황, 조작된 계약서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난 지난 몇 년간 이 순간만을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김선우의 안색이 변했다. 처음에는 비웃음, 곧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그런 자료는 어디서든 꾸며낼 수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검찰과 언론에 이미 전달된 사본의 일부일 뿐이죠. 당신 앞에 놓인 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 김선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몰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동혁이 치밀하게 준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모든 싸움에는 마지막 경고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종착지는 달라진다. 김선우 앞에 놓인 것도 바로 그런 경고였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걸린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는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내가 감히 날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나 김선우야. 넌 이제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에 불과해. 패배자라서 강한 겁니다. 난 더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잃을 게 많죠. 명예, 재산, 이름,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 김선우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 비로소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이 자식이 정말 날 끝장낼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선택은 당신이 아세요. 난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남긴 상처. 그건 이 어떤 빚보다도 무겁습니다.
김선우는 홀로 남았다. 눈앞에 놓인 얇은 서류 더미가 지금껏 쌓아 올린 제국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려 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사람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몰락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단 한 장의 종이가 수십 년의 제국보다 무겁구나. 회장님,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장님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린 회장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건 회사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토록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칼날은 적에게서 오지 않았다. 그가 키워온 사람들의 손에서 내려졌다. 넌 날 믿지? 넌 나랑 끝까지 가줄 거지? 미안하다, 선우야. 너랑 얽혀 있으면 나도 끝장이야. 이젠 각자 살아야 하지 않겠나. 어제까지의 동료는 오늘의 배신자가 되었다. 남은 것은 화려한 호텔 조명과 쓸쓸히 비워진 잠분이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 자식이 정말 날 무너뜨리는 건가? 그는 여전히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으나 그 공간은 이미 감옥이 되어 있었다. 제국은 무너졌고 왕은 고독 속에 홀로 남았다. 진정한 반격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상대의 숨통을 끊는다. 동혁은 마침내 그 순간을 맞이했다. 이 정도면 김선우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군요. 확실합니까? 출처는 안전한 겁니까? 진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걸 감출 수 없을 뿐이죠. 그가 준비한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김선우가 쌓아 올린 가면을 벗겨내는 치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저녁 뉴스에 재계와 정계에 큰 충격을 주는 보도가 이어졌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김선우의 실체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주목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끝이다. 엄마, 이걸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지. 분노에서 시작된 싸움은 마침내 정의로 완성되었다. 동혁은 복수를 했지만 그 복수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이름을 되찾기 위한 조용한 선언이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다. 동혁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나야 동혁이야. 그녀는 여전히 많은 것을 잊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은 잠시라도 잊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빌딩 숲의 주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했다. 성공과 몰락, 분노와 복수를 지나 그가 끝내 지켜낸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빛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계절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서울은 빛으로 가득한 도시로 동혁이라는 소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찾아 코딩을 배웠어. 대학생이 된 동혁은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창업 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거듭하며 끈기 있게 도전했어. 그의 노력으로 작은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사업이 성장했지만 성공 뒤에는 내부의 문제와 시장 침체로 위기가 찾아왔어. 동혁은 어머니의 기억과 아버지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공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사실에 괴로워한다. 그는 빚에 갇힌 어머니와 투자자인 김선우의 대면 후 절망하지만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동혁은 낮에는 막노동을 하며 복수의 준비를 하고 밤에는 김선우의 흔적을 쫓아가며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김선우는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유명한 투자자로 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았지만 그의 제국 아래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선우의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동혁은 김선우의 불안한 이면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혹이 커지면서 언론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김선우는 자신의 몰락을 깨닫게 되는데 동혁의 증거들이 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검찰 조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동혁은 은밀히 준비한 복수로 김선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김선우는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 김선우는 그의 제국이 한 장의 서류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외롭게 남게 돼요. 주인공이 화려한 삶에서 배신과 고독을 겪은 후
복수와 정의를 실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김선우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는 과거의 성공이 결국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상황에 처해. 주인공 동혁은 복수를 통해 상처받은 이름을 되찾고 가족을 지키며 진정한 부유함을 느끼게 돼.